최신가요 대신 최신동요 백선을 즐겨 부르고 동화책을 구연동화 작가 못지않게 구사하고 재미있는 놀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모두 당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공들이 서는데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특별한 육아란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하는 것만큼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함께할수록 행복은 더 커집니다. 혼자만 편한 당신에게 어린이 동화책을 처방합니다. 무신경한 당신에게 도덕교과서를 처방합니다. 배려를 잊은 당신에게 유아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대로만 지켜주세요.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도 마세요.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평생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라면 세상에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앉아도 돼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당시 관제사가 30분 전에 선로 전환기 이상을 감지했는데도 열차를 운행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해경군 김씨 논란을 빚은 부인 김혜경 씨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생산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40%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이 기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 서울시가 입주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은 지 27년 된 건물 기둥에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건물 기둥 철근들이 일부 끊어져 있고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도 잘게 부서져 있습니다. 건물 바닥은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 내부 모습입니다.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주민신고로 서울시가 어제 오후 3시부터 긴급 점검한 결과 이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졌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시는 즉시 건물 관리자와 입주민들에게 건물 사용을 자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즉각적인 퇴거 조치. 입주민들은 대부분 건물을 떠났지만 퇴거 전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 어떻게 처리? 나부터 또 도망가야 되는데? 지하 1층 유흥업소도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해당 건물을 안전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 시는 철거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강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젯밤 현장을 찾아 정밀 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와 강제 퇴거 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아침 신문에선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청년의 사연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4살 김용준 씨입니다. 설비 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석 달 만인 어제 석탄 컨테이너 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혼자 밤새 발전소 내부 5km 구간을 순찰하다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0일 밤 10시경 김 씨와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들은 김 씨가 숨진 지 4, 5시간이 지나 기계에 끼어 숨져있는 김 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김영균 씨가 참변을 당할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이 2인 1조 규정만 제대로 지켰다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씨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이 사진도 같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정규직의 고통을 전하려 했는데 그 말을 미처 전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조 의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무더기로 유포됐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10월 박한기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방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청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누군가 백 의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 해킹 코드가 심어진 이메일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백 의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국방연구원 등에 보내졌습니다. 정보당국이 백 의원을 사칭해 메일을 보낸 해커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잇따라 해킹에 노출되면서 정부의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AI 의사 왓슨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회의적인 평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왓슨이 방대한 의학 자료를 습득하긴 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우리나라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게 위암입니다. 위암은 국내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암이지만 미국에서는 발병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치료법이 미국보다 더 발달돼 있어서 위암에 관한 한 왓슨의 권고는 그야말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왓슨이 권고한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왓슨은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 아예 진단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왓슨이 점점 의료 보조도구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올 들어 왓슨을 도입한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주요 구조조정 작업이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은은 이달 안에 한국 GM에 3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은은 한국 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작업과 관련해 GM 본사와 소송 중입니다. 현대상선은 6조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고 금호타이어는 해외 자본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더딥니다. 산은이 집행하는 정책 자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이 들어가니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고 정치권은 지역 민심과 노동조합 등을 의식하다 보니 구실기업 회계 실사 결과가 그때마다 달라지고 돈만 퍼주는 시기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한겨레입니다. 올겨울 극장가엔 여성 주인공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는 김혜수 씨를, 영화 도락에는 공효진 씨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액션을 강조한 영화 언니에서는 이시영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간 사건의 보조자나 피해자, 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려졌던 여성 캐릭터들이 불공정한 현실에 맞서는 이상적인 리더로 활약을 하거나 필사적으로 범인을 쫓는 정의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한 비슷한 장르 영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앞세운 기획이 힘을 얻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결혼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펜션을 빌려 하객들과 1박 2일 캠핑 결혼식을 하는가 하면 가까운 지인을 사회자로 초대해 토크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어도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님의 덕담이나 지인의 축사를 듣고 반려견이 결혼 반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남들과 다르게